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 완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코를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추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구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에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애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혜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 완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인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례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을 했더라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